출생부터 13살 소년공 시절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에 입학.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책 소개하겠습니다. 소년공의 꿈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아들 방학식 때 외식을 하면서 노트북 앞에 있고 또 작업하고 또 핸드폰 보고 이러던 엄마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장까지 쉬지 않고 이걸 단번에 읽는 모습을 우리 막둥이가 보더니 엄마 뭐야? 엄마 뭐야? 그러면서 자꾸 이걸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다 읽고 읽어봐 아들. 좀 얼마 안 됐죠? MBTI가 한참 유행하던 시대, 지금까지도 젊은 시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종의 성격 검사인데요. 그거 아세요? 대선 경선 후보들 그 MBTI 질문했을 때 되게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나는데 8명 후보 중에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추땡땡 후보를 제외하고 7명 가운데 6명은 모두 외향적인 성격이 나왔었어요. 근데 2002년 장난삼아 해봤는데 의사가 결과를 보고 울더라. 이런 성격인데 어떻게 험한 시민운동을 했냐면서 섬세하고 내성적이라 사회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고 그때 그 후보가 말을 했어요. 지금부터 소개할 이 책은 어떤 보수와 진보 그런 성향을 넘어서 보수와 진보는 모두 장단점이 있죠. 그런 어떤 걸 넘어서 이 책을 서평하게 된 것은 내가 직접 책의 주인공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들을 고스란히 안세희 작가님 여기다 이렇게 담으셨는데 저도 돌아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의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참 보기 드문 만화책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게 어떤 한 소년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화책으로 만들어주신 최고의 히트 시리즈 작가 안세희 작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세희 작가님은 77년생이 아니고 소개하겠습니다. 진민문화사에서 대탈출 25시라는 작품으로 77년도에 데뷔하셨고 신인작 가정용리 문단과 시대였으나 뚫간다에서 신학을 선정하여 등단시켜 엘리트 작가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 이후로 79년, 80년도 근데 이제 우리 이 작가님의 책을 보게 된 것이 이제 독도라는 책인데 도서관에서 이제 사서 선생님이 집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첫째가 책을 좋아했거든요. 도서관을 좋아했어요. 책 읽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세희 작가님도 우리 큰아들이 가교 역할을 해서 알게 된 작가님.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어떻게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림을 그려내셨는지 저는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서울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은데 여기 사투리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되게 맛깔난다고 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체하겠다. 천천히 묵으라. 내는 그런 거 모른다. 헤헤헤. 학교를 땡땡이 치니 셈을 안 받아줬네. 아마 공과금을 그날 못 내서 또 혼날 생각에 학교를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이제 집에 가자. 이러고서 저기 개복숭아다. 퇴퇴퇴. 어우 새그랍고 떫어. 아직은 못 먹겠다. 익은 다음에 따자. 형이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 소년공이 안돼. 그 전에 다른 애들이 다 따가버린다고. 결국 이걸 따갔는데 동생들하고 못 먹고 어떻게 먹어야겠까 하다가 이제 삶아볼까 해서 토란도 삶아 먹잖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떫은 개복숭아도 아주 감지덕게 먹었던 이 형제의 이야기 우리가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학생 선생님. 물론 저는 너무 조용한 학생이어서 학교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학생이어서 맞을 일은 더더욱 없었는데, 또 이제 뭐 공과금도 못 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여기 32페이지에 있는데, 선생님이 정말 세차게 때리는 이 모습은 만화인데도 제가 보면서 너무 아팠어요. 참 살면서 힘겨운 순간에 정말 천사처럼 나타난 인연들이 있잖아요. 우리 소년공은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정말 도서실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마음껏 책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응원해주고 함께해준 이 친구가 참, 독서는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것을 꼽으라면 뭐니 해도 독서실의 독서다. 독서는 배고픔도 있게 했고 독서실은 작은 천국이자 현실의 도피처였기 때문이다. 저희 큰아들이 1학년 입학했을 때 우리 막둥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가장 또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을 1학년 때 정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큰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참 많은 걸 제가 어른스럽게 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도서관에서 있는 시간이 이렇게 이 소년공처럼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문화 수학여행의 추억 있고 또 통지포에 대한 또 추억도 있잖아요. 근데 워낙에 참 수학여행은 꿈도 못 꾸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주 좋은 선생님, 따뜻한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을 우리 학생이 선생님 앞에 이 그림이 부모님도 학생도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도 물론 어머님이 더 연세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정말 선생님이 하늘이었어요. 예. 이런 이 시대에 가정 방문을 하고 했던 이 선생님이 참 저는 그립습니다. 지금은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고 또 선생님들의 또 영역이 많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선생님하고 나눈 대화 좀 보세요. 너희 집에 와보니 네가 지각과 결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집이 요래가 부끄럽습니다, 선생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다니는 제명이가 기특다. 아무튼 걱정 마라. 5학년은 싹 다 수학여행을 갈 끼니까 이러면서 선생님이 또 제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모습에서 아주 훈훈합니다. 이 만화가 그냥 팍 튀어나와서 뭐 영화처럼 움직일 것 같이 아주 서울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또 책 속에 있고 또 13살의 소년공으로 또 본인 의지와 또 꿈을 뒤로 한 채 거부할 수 없는 또 삶이 시작해 엄마가 자식을 오늘도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는 이 모습은 그냥 저도 눈물이 좀 났습니다. 안세희 작가님 정말 멋있습니다. 소년공의 그 공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는 이제 산재로 인해 치료하는 동안에는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70%를 받는다는 법이 있다고 한들 그때 당시에는 또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또 일하다 다치면 또 상사에게 많이 혼나죠. 그래 다쳤으니까 빨리 치료받아라 이러지 않잖아요. 또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빠지면 또 월급이 적게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다친 것도 모르고 이 소년공이 이제 나중에 성장했을 때 또 군 입대를 또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도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동안에 또 여러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또 이렇게 학원 원장님이 재명아, 넌 공부를 해야 할 녀석이야. 넌 달라.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빠는 대신
전기세에다 학원비까지 냈잖아. 우리 형편에 네가 공부한다고 돈이 얼마나 깨지는 줄 알아? 이렇게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아빠였어요. 아우 미웠어요. 근데 정말 밉게 그리셨죠. 페이지 158페이지인데 이 부분에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단락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또 이렇게 껴갈 수 있게 또 나타납니다. 약사님께서 또 여기 등장을 하는데 책으로 직접 만나보시면 어떻게 비껴가는지도 나옵니다. 집중하고 졸지 않기 위해서 정말 혈투를 벌인 이 모습이 이게 압정이거든요. 압정을 이렇게 놓고 공부하고 이 모습도 아주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려주셨어요. 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도 공장에서도 틈틈이 공부를 하고 영어를 하고 평범하지도 않은 학생이었고 전체 30만 등에서 2,500등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렸다. 제 아들이 아는데도 막 기특하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 만화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참 감동이었습니다. 미래의 진로와 또 꿈을 고민하는 자녀들의 경제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 또 혹은 경제에 관심은 있는데 정말 경제 왕초보 청년에 이르기까지 꼭 이 책을 만나보라고 적극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제가 다음 편은 언제 나오지?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재미있었고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막둥이가 읽을 거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는 시대잖아요. 근데 때로는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년공의 꿈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꿈들이에게 보낸 한 권의 책의 지음도 혹독한 삶에서 각자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향해 이 시간에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조금의 힘과 용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세희 작가님께서 만화 소년공의 꿈을 통해 쓰레기를 줍고 공장을 전전하고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공부의 꿈과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을 생생한 터치로 오롯이 보여주고자 했다. 그는 흔한 성공담에서 자신을 멈추지 않고 자신이 어려운 날을 보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그저 나 혼자만의 성공담이 아닌 모두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공담. 필요한 이야기. 네, 공감합니다. 제가 말했죠. 보수와 진보의 모든 성향이 다르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우리 힘들잖아요. 그런 힘들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또 청소년, 또 청년, 또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는 가장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지쳐버린 청소년과 그 모든 분들에게 가치의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우리 안세희 작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기획에 함께해준 손진걸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책이 나오기까지 모두 수고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네, 우리 아들이 참 책을 좋아했었는데 우리 아들도 이 책을 봤으면 또 엄청 재밌게 봤을 거란 생각에 아주 깊이 있게 또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만나보세요. 샬롬. 구독자분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저렴하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